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래간만에 코스닥 150 종목 중에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시황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미에 제약 바이오 기업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죠. 첨생법 시행 예정에 따라서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국내 품목 허가를 가지고 있는 4개의 기업, 4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메디포스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급등을 해서 뿐만은 아니고요.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항상 메디포스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가는 사실 좀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를 좀 받아왔었죠. 소외를 받아왔었는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카데미에서 제가 매주 일요일에 우리 아카데미 유료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주식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또 실전 매매 투자 전략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또 제가 영상 더보기 누르시고 제가 무료 운영하고 있는 이제 오픈 채팅방 오시면 또 유튜브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시세 흐름 또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SK텔레콤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차트를 캡처해서 이제 매수 저항받는 자리, 지지받는 자리 이런 부분들 표시를 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SK텔레콤 최근 통신사들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또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뭐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이제 고점 부분 좀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었고,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추세에 있지만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매매 공략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수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한 12% 넘어가는 13% 정도 되는 수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홀딩하는 가격을 또 제시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또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도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제시해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서 단기적으로는 일간 흐름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또 참 차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저항받는 가격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면 세계 1위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보유한 메디포스트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적응증 내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적응증 내 누적 판매량 1위의 카티스템이죠. 이제 품목 허가 이후에 누적 이제 17,000 바이알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바이알이라는 용어는요, 그 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시면 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앰플 같은 이제 유리병 있잖아요. 유리병 이렇게 생긴 거, 유리병. 이거는 이제 바이알이라고 해요. 이제 그게 누적적으로 품목 허가된 이후에 누적적으로 이제 17,000 바이알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적응증을 확대해 간다. 사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메디포스트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제대혈 은행, 제대혈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지금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고 신생아 출생률도 지속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정부에서 그 출산 장려 정책을 피고는 있지만 쉽게 이게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 요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좀 도표를 반기 보고서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 메디포스트의 이제 제대열 은행 요 부분이 가장 매출이 커요. 이 메디포스트에 있어서 반기 기준인데요. 반기 보고서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건데 반기 기준으로 연결 매출 이게 이제 100억 수준입니다. 100억 수준인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매출 비중으로는 43.7%. 근데 이게 늘어나야겠죠. 늘어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혼인율도 감소하고 신생아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증가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근데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는 굉장히 매출 증가가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요번 4% 정도 늘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매출 증가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이쪽에서 한 9%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적응증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무릎, 이제 카티스템 무릎이잖아요. 무릎. 사실 무릎, 연골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임보사로 크게 데이신 분들은 좀 경기를 일으키실 수도 있을 법한데, 메디포스트의 이 카티스템은 지금 임상 3상 중에 있지만은 연골 재생 효과가 90%가 넘어가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카티스템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수술, 뭐 수술에 가까운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주사형 치료제가 있어요. 주사형 치료제. 이게 이제 1상입니다. 1상 중에 있고, 요 부분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적응증 확대 다시 돌아오면 발목 관절, 무릎에서 이제 발목 관절로 적응증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디포스트 측에서는 이 카티스템의 이제 장기적인 장기 매출 계획, 장기 매출 확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작년 5월서부터 해서 올해 이제 12월까지 계획된 증설, GMP 공장 증설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이제 GMP 세포치료제 GMP 공장을 증설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적응증을 확대하고 카티스템의 생산 실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증가하면서 늘려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제대혈 쪽으로는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해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이죠. 해외. 메디포스트 아메리카. 미국 북미 쪽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해요. 일본에서 이제 임상 2상 요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한일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얘네들이 좀 쫌생인 짓을 하면서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변수다.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변수다. 일본은 좀 변수다. 하지만 미국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사실 뭐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지만은,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빠르게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눌림목이 만들어졌죠. 21선 밑에서 3일선, 5일선 아주 짧은 단기 이평선에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졌다.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고,
근데 21선 같은 경우에도 이 변곡점 가격이 좀 높은 쪽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21선 226,000원 가격. 그거는 기술적인 이런 이중 바닥을 만들 때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위에 있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짝꿍댕이, 예, 궁댕이, 짝꿍댕이, 이런 흐름이 또 훨씬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어제 상승하고 오늘 상승하고 거래량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거래량 굉장히 좋게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하셨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갔는데, 이 변곡점 가격, 2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은 저항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고점이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되겠죠. 32,000원 가격까지 또는 34,000원 가격까지 위로 조금 더 열려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항이 눈에 빤히 보이는 가격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막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말 첨센법이 시행이 되면 단기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항이 눈에 빤히 보이는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바닥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바닥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월간 차트로 좀 넘어가서 시세 흐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동사의 그 카티스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 그리고 일본의 진출, 미국의 진출, 이제 이런 각종 이제 호재성 소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급등하는, 상승하는 시세를 줬지만, 결국엔 제대열 쪽으로는 조금 이제 매출의 그런 부분들, 또는 중간중간 또 제약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장기 이제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런 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기술 수출을 기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어차피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 수출을 하면 이 기업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건 기대감이잖아요. 폭발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 주가 조정을 받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왜?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쪽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100억대 수준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카티스팀이라는 응원군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적응증 확대에 따른 새로운 매출처 발생, 이런 부분들, 이게 SK 바이오팜이 임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수준은 역사적인 바닥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8월달 종가는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8월 종가 이후 또 위쪽으로는 35,000원까지는 좀 저항이 눈에 보이죠. 네, 제가 일간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항받고 좀 눌리는 구간, 눌리는 구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마 에코프로를 가지고 월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서 자 이제 쭉 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어차피 상승은 양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봉의 시종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요 부분이 조정 이후에 양봉이 출현이 됐고 이 양봉의 시종가를 지키는 흐름, 시장의 변동성이 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모습, 이 수급에 외국인과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다. 기관, 이 부분이 이제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가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이후에 또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제가 또 ABL 바이오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인데요.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된 메디포스트에 관심을 좀 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